할아버지, 제발 눈 떠주세요. 제가 꼭 상금 타서 수술받게 해드릴게요. 14살 소년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준호의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죠. 준호야, 일어나. 할아버지께서 내 울음소리 들으시면 더 마음 아파하실 거야. 25살 형 영수가 동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형, 우리 정말 할아버지 살릴 수 있을까? 2,500만 원이나 되는데. 여러분, 14살 아이가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2,500만 원을 마련한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의사가 말한 시간은 단 6개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까? 아니면 기적 같은 이야기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시간과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이뤄낸 진짜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트로트라는 음악을 통해 세대를 잇고 가족의 사랑을 증명해낸 감동적인 실화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감동과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의 이혼 이후 7년째 할아버지와 형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 남자 3명이 만들어가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펼쳐지는 곳이었죠. 매일 아침 6시 정각, 할아버지 이순갑은 어김없이 침실에서 나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켜셨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그 라디오에서는 변함없이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미자의 목소리에 맞춰 할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콧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났어요. 7년간 반복된 일상이었지만 준호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트시는 거예요? 세수를 마친 준호가 부엌으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랬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오늘은 사랑의 미로야. 우리 준호도 같이 불러볼까?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14살 소년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75세 할아버지의 구수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작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 준호 목소리가 참 곱구나. 언젠가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날이 올 거야.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할아버지의 칭찬만큼 듣기 좋은 소리는 세상에 없었거든요. 형 영수는 새벽 3시부터 치킨 배달 일을 하고 7시에 돌아와 준호의 도시락을 챙겨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7년 동생과 할아버지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영수였어요. 준호야, 오늘 반찬 뭐 넣어줄까? 어제 할아버지가 해주신 멸치볶음 어때? 형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비록 반찬은 단순했지만 형이 정성스럽게 싸주는 도시락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는 숙제를 하다가도 할아버지와 함께 트로트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버스 기사를 하셨는데 운전하면서 늘 라디오를 들으며 트로트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준호야, 트로트는 말이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진솔하게 담아내는 음악이란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트로트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할아버지와 함께 트로트를 부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준호의 맑은 노랫소리,
그리고 영수의 든든한 뒷바라지가 어우러진 소박하지만 충만한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끔 마른 기침을 하시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생각했었는데 기침이 한 달 넘게 계속되었어요. 할아버지,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기침이 너무 오래 계속되는 것 같은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병원비 아까우니까 며칠 더 지켜보자. 영수도 할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사실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준호가 잠에서 깰 정도로 거칠고 고통스러운 기침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평소라면 2공기도 드시던 할아버지가 1공기도 다 드시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체중도 빠져 보였고 얼굴색도 예전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켜시고 준호와 함께 트로트를 부르셨어요. 다만 예전보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가끔 기침 때문에 노래를 중단하시는 일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나 라디오 소리가 들려야 할 텐데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할아버지, 현관문을 열며 준호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도 비어 있었어요. 준호는 할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께서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손수건을 입에 대고 심하게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손수건에 빨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피가 나왔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수건을 재빨리 감추려 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괜찮다, 준호야. 그냥 목이 좀 아파서 그런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준호는 즉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빨리 와. 할아버지가 피를 토하셨어. 30분 후 영수가 급히 달려왔고 형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기침을 하셨고 때때로 피가 섞여 나왔어요.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은 후 할아버지는 호흡기내과로 옮겨지셨습니다. 의사는 흉부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지시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와 영수는 복도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침대에 누워 계셨고 평소보다 훨씬 힘들어 보이셨어요. 2시간 후 김 의사가 진료실로 준호와 영수를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환자분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폐암으로 진단됩니다. 3기 상태이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입니다. 준호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폐암? 할아버지가 그저 기침을 좀 하시는 것뿐인데?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그냥 감기신 거 아닌가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젊은 시절 흡연을 하신 것 같습니다.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현재 상태로는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나요? 3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신다면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예후가 나빠지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깐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신다면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면 그보다 훨씬 오래 사실 수 있어요. 6개월. 그 짧은 시간이 준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영수의 질문에 의사는 치료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폐절제술이 약 1,500만 원, 그리고 6개월간의 항암 치료비가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총 2,5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500만 원. 준호와 영수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영수가 하루 벌어봤자 10만 원 남짓,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저축이라고는 100만 원도 채 안 되었어요. 보험은 안 되나요? 일부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환자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기본형이라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1,800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시간이 정말 6개월밖에 안 남았나요? 준호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폐암 3기는 빠른 치료가 생명입니다. 가능하다면 한 달 안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진료실을 나온 준호와 영수는 말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병실에서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힘들어 보이는 모습에 준호의 마음이 아팠어요. 형제는 병실 밖 복도로 나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형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800만 원을 한 달 안에 마련하는 건 불가능해. 영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동생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대출도 한계가 있어. 우리 같은 저소득층은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아. 신용등급도 높지 않고. 그럼 친척들한테 빌려달라고 해봐요. 준호야, 우리 친척들 사정 다 알잖아.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빌려줄 수 있겠어? 작은아버지도 요즘 사업이 안 된다고 하시고. 영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친척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거든요. 정부 지원금은 어때요? 의료급여 같은 건 말이에요. 그것도 신청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심사에만 몇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 할아버지께는 그런 시간이 없어.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준호야, 형도 마음 아파. 하지만 현실이 이래. 우리가 어떻게 그 큰 돈을. 그때 병실에서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제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셨거든요. 준호야, 영수야. 너희들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니?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시며 미소를 지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숨쉬기가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준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냐? 영수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손자들의 표정을 보시더니 알 것 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심각한 병이구나. 내가 느끼기로도 예전 같지 않더라. 할아버지, 괜찮다. 나이가 이만큼 되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오히려 너희들과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 준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꼭 나을 거예요. 준호야,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더 마음 아프다. 할아버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준호는 더욱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꼭 수술 받으세요. 준호의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아마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마련할게요. 준호의 말에 영수가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너 무슨 소리를. 형,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꼭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4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준호는 영수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려 했지만 형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현실을 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돈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해. 차라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비 마련 방법, 14살 돈 벌기, 빠른 시간에 큰 돈 모으기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며 밤새 찾고 또 찾았어요. 대부분은 비현실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로또, 주식, 아르바이트, 모두 14살에게는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들이었어요. 그때 한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3회 전국 청소년 트로트 신동 경연대회 1등 상금 500만 원, 참가 자격 만 25세 이하. 준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트로트라면 자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와 7년간 함께 불러온 트로트였으니까요. 하지만 50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검색했어요. 그러자 더 많은 트로트 대회들이 검색되었습니다. 전국 트로트 스타 발굴전 1등 상금 300만 원 대한민국 트로트 왕중왕전 1등 상금 1000만 원 황금 트로트 경연대회 1등 상금 700만 원. 준호는 계산해 보기 시작했어요. 만약 여러 대회에서 상금을 받는다면 1등을 못해도 2등, 3등이라도 한다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준호는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획이 서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가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준호는 이미 깨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형, 이거 봐. 준호는 뛰어가서 형에게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트로트 대회 정보와 상금, 그리고 예상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야, 이게 뭐야? 형, 나 트로트 대회에 나갈 거야. 상금을 모아서 할아버지 수술비 마련하는 거지. 영수는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야, 내가 무슨 트로트냐? 집에서 부르는 거랑 무대는 완전히 다르다고. 게다가 다른 참가자들은 다 어른들일 텐데.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형, 나 정말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 내가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봐, 이 대회들 참가비도 별로 안 들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야. 준호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각 대회의 상금과 일정, 그리고 참가 조건까지 꼼꼼히 조사해 놨거든요. 만약 한 달에 2개씩 대회에 나가서 평균 2등만 해도 한 달에 6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어. 3달이면 1,800만 원이야. 영수는 동생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2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전국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대회인데. 형, 나도 잘할 수 있어. 정말로. 그때 준호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미로였습니다. 사랑의 미로에서 길을 잃었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14살 소년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애절함과 감정에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집에서만 들어왔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니 정말 실력이 있었어요. 준호야, 내가 이렇게 잘했나? 형, 할아버지가 7년 동안 매일 가르쳐 주셨잖아. 나도 모르게 늘었나 봐. 그때 옆집에서 박은정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50대 중반의 슈퍼 사장님이셨는데 평소 준호네 가족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어머, 준호야. 노래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라. 정말 잘한다. 진짜 가수 같아. 박 아주머니의 칭찬에 준호는 부끄러워했어요. 아주머니, 실제로 가수가 되려고 해요. 할아버지 수술비 마련하려고 트로트 대회에 나갈 거거든요. 박 아주머니는 할아버지 일을 들어서 알고 계셨어요. 어머, 그래. 그럼 우리 동네에서 연습 무대 한번 해보자. 내가 사람들 좀 모아볼게. 박 아주머니의 제안에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영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동생의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를 병문안 갔을 때 준호는 자신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트로트 대회에 나가서 상금 타서 수술비 마련할게요. 할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준호야, 고맙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소중하거든. 할아버지가 제일 소중해요. 할아버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응원해 줄게. 우리 준호가 최고 가수가 되는 걸 보고 싶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영수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알았다, 준호야. 형이 매니저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첫째, 학교는 절대 빠지면 안 돼. 둘째,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바로 중단하는 거야. 셋째, 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두는 거고. 준호는 기뻐하며 형을 껴안았어요. 형, 고마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형제는 거실을 작은 무대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소파를 뒤로 밀고 스탠드 조명을 무대 조명처럼 배치했어요. 영수는 스마트폰으로 반주를 틀어주며 준호의 연습을 도왔습니다. 준호가 선택한 첫 번째 노래는 사랑의 미로였어요. 할아버지와 가장 많이 불렀던 곡이자 엄마가 어릴 때 자주 불러주던 추억의 노래였거든요. 사랑의 미로에서 길을 잃었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준호는 그 노래에 자신만의 감정을 담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절박한 마음까지 모든 감정이 노래에 녹아들었어요. 준호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형이 봐도 소름 돋아. 영수도 동생의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집에서 취미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무대에서 통할 만한 실력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약속한 동네 연습 무대가 일주일 후로 정해졌어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 소강당을 빌려서 작은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준호는 매일 3시간씩 연습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숙제를 끝낸 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가 연습 시간이었어요. 준호는 사랑의 미로 외에도 고향의 봄, 동백아가씨, 애모 등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곡들을 연습했습니다. 각 노래마다 준호만의 해석과 감정을 넣어서 부르려고 노력했어요. 연습하면서 준호는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음 처리가 아직 미숙했고
감정 표현도 더 풍부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무대 매너나 제스처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형, 유튜브에서 트로트 가수들 영상 좀 찾아봐요. 어떻게 무대에서 표현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영수는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 영상을 찾아서 준호와 함께 분석했어요. 손동작, 표정, 시선 처리 등을 하나하나 따라해보며 연습했습니다. 준호야, 너무 딱딱하게 서 있지 말고 자연스럽게 움직여봐. 그리고 관객들 눈을 보면서 노래해야 해. 이렇게요? 준호는 형의 조언을 받으며 점점 무대 매너를 익혀갔어요. 드디어 동네 연습 무대 날이 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소강당에는 동네 주민 30여 명이 모였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는데 준호가 트로트를 부른다고 하니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네 꼬마 가수 준호가 첫 무대를 갔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박 아주머니의 소개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자 준호는 순간 긴장이 되었어요. 집에서 연습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30명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반주가 시작되자 준호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관객석 뒤편에 서 계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미로에서 길을 잃었네. 준호의 맑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소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관객들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14살 소년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진정성에 모두가 놀란 것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사랑하는 사람아. 준호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노래했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반드시 구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노래에 담겼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와, 정말 잘한다. 어머, 프로 가수 같아. 14살이 어떻게 저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준호는 감격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준호야, 앵콜, 앵콜. 관객들의 앵콜 요청에 준호는 고향의 봄을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였거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 있게 불렀어요. 관객들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강당이 하나의 큰 합창단이 된 것 같았어요. 공연이 끝난 후 동네 어르신들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준호야, 정말 잘한다. 우리가 모금 좀 해볼까? 그래, 우리 동네 준호 응원해야지. 어르신들이 모금을 시작했어요. 1만 원, 2만 원씩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돈이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35만 원이 모였어요. 준호야, 이거 내 첫 번째 공연료야. 받아라. 박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영수에게 말했어요. 형, 나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감동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 형도 봤어. 준호 정말 잘하더라. 이제 진짜 대회 준비해보자. 첫 번째 대회는 서울 청소년 트로트 신동 대회였습니다. 참가자가 50명 정도 되는 중간 규모의 대회였어요. 1등 상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회장에 도착했어요. 강남의 한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대회였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가니 다른 참가자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대부분 준호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16세부터 25세까지 모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전문적인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어요.
쟤 진짜 어리네. 중학생인가? 엄마 찾고 있는 거 아냐? 몇몇 참가자들이 준호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움츠러들었지만 형이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어요. 준호야, 저런 말에 신경 쓰지 마. 내가 여기 온 이유를 기억해. 할아버지를 위해서지? 네, 형.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훤칠한 키의 트로트 가수였어요. 안녕, 나는 김대호야. 내가 막내구나. 처음이지? 대호는 준호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예요. 준호야, 떨리지? 나도 처음 무대에 설 때 엄청 떨렸어. 그런데 말이야, 무대에 서면 그런 건 다 사라져. 내 목소리만 믿어봐. 대호의 따뜻한 격려에 준호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형,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떨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 노래를 들어줄 사람을 생각하면 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추첨 결과 준호는 37번째 순서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를 보며 준호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16세 여학생이 부른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정말 훌륭했어요. 고음 처리도 완벽했고 감정 표현도 뛰어났습니다. 관객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어요. 22세 남성이 부른 진도아리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목소리와 안정적인 무대 매너가 프로 같았어요. 내가 저 사람들과 경쟁이 될까? 준호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보다 경험이 많아 보였거든요. 드디어 준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37번 이준호 참가자. 사회자의 호명에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어요. 무대 조명이 켜지자 관객석이 보였습니다. 200명 정도의 관객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신 할아버지, 자신을 믿어주시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이준호입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할아버지와 함께 자주 불렀던 사랑의 미로입니다. 준호의 소개에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14살이라는 나이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어요. 준호는 눈을 감고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사랑의 미로에서 길을 잃었네. 준호의 맑고 애절한 목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몇 소절을 듣던 관객들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사랑하는 사람아. 준호는 온 마음을 다해 노래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리고 두려움까지 모든 감정이 노래에 담겼습니다. 관객석에서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들려왔어요. 와,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감정을. 진짜 소름 돋는다. 준호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느껴졌거든요. 노래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마지막 고음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의 미로에서 마지막 음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브라보. 잘했어, 준호.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에 준호는 인사를 하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대호가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대단했어. 나도 감동받았어. 정말요? 고마워요, 형. 하지만 아직 결과 발표가 남아 있었어요. 모든 참가자의 무대가 끝난 후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3위, 김소영 참가자. 18세 여학생이 3위를 차지했어요. 2위, 이준호 참가자.
준호의 이름이 불리자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준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대회에서 2위라니. 1위, 김대호 참가자. 대호가 1위를 차지했어요. 준호는 대호를 축하해주며 기뻤습니다. 좋은 형이 1위를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시상식에서 준호는 2위 상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준호야, 축하해. 영수가 뛰어와서 준호를 껴안았어요. 형, 우리 해냈어요. 첫 대회에서 2위.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1,800만 원까지는 아직 1,65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첫 대회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준호였지만 두 번째 대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국 트로트 신동 발굴전이라는 더 큰 규모의 대회였어요. 참가자가 100명이 넘고 1등 상금이 500만 원인 대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참가자들의 실력이 첫 번째 대회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전국에서 모인 트로트 실력자들이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부터 준호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준호처럼 할아버지에게 배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실제로 준호는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었습니다. 형,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전문가 같은데. 준호야, 넌 이미 첫 대회에서 2위 했잖아. 실력이 있다고 증명한 거야. 하지만 준호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병세도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뵐 때마다 준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점점 말라가시고 기침도 더 심해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빨리 돈 모아서 수술받게 해드릴게요.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준호는 더욱 조급해졌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대회 당일 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했어요.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모두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레벨이 다르네. 대호도 이번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번에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참가자들 실력이 장난 아니야. 대호의 말에 준호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드디어 준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43번째 순서였어요. 앞서 나간 참가자들의 무대를 보니 정말 수준이 높았습니다. 특히 32번 참가자는 19세 여성이었는데 프로 가수 수준의 실력을 보여줬어요. 고음도 완벽했고 무대 매너도 훌륭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 경쟁이 될까? 준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정말 어려 보였습니다. 나는 그냥 할아버지와 노래 부르던 평범한 중학생일 뿐이야.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준호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할아버지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 준호는 할아버지가 처음 트로트를 가르쳐 주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야, 노래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란다. 진심으로 부르면 사람들이 느껴.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37번부터 43번까지 대기해 주세요. 스태프의 호명에 준호는 무대 뒤로 이동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모두 완벽한 무대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 같았어요. 화려한 의상, 전문적인 메이크업,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반면 준호는 형이 사준 단정한 정장에 간단한 메이크업 뿐이었어요. 43번 이준호 참가자, 무대 준비해 주세요. 준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관객석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TV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이준호입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사랑의 미로입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첫 소절부터 음정이 불안했습니다. 사랑의 미로에서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긴장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관객석에서 실망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길을 잃었네. 고음 부분에서 음이 갈라졌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첫 번째 대회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의례적인 박수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영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형? 망쳤어요. 완전히 망쳤어요.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결과 발표에서 준호는 입상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상위 10명 안에도 들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대호가 위로해줬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이번 일로 뭘 배워야 할지 생각해보자. 하지만 준호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실패 후 일주일 동안 준호는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에만 있었고 할아버지 병문안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준호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할아버지 생각해봐. 영수가 말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회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 잊었어? 하지만 준호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준호와 영수.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폐암이 더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한 달 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매우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할아버지가 준호를 보시더니 힘겹게 손을 들어 흔드셨습니다. 그때 준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포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형, 다시 시작해요. 다음 대회에 나갈 거예요. 준호야, 정말 괜찮겠어? 네. 할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준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거든요. 다음 대회까지 2주의 시간이 있었어요. 준호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긴장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습했어요. 영수와 함께 인근 공원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앞에서도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또한 발성 연습도 더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성법 영상을 찾아보고 호흡법도 연습했어요. 준호야, 이번에는 노래를 바꿔보는 게 어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곡으로. 영수의 제안에 준호는 고민했어요. 그동안 사랑의 미로만 불러왔는데 다른 곡을 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가 뭐였지? 고향의 봄이요. 항상 그 노래를 부르실 때 가장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럼 그 노래로 해보자. 준호는 고향의 봄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는 사랑의 미로보다 더 밝고 희망적인 노래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연습하면서 준호는 이 노래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려고 노력했어요. 단순히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부르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시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모든 감정을 노래에 담았어요. 세 번째 대회는 전국 트로트 왕중왕전 예선이었습니다. 본선에 진출하면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큰 대회였어요. 예선만 통과해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준호는 이번에는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해낼게요. 무대에 오른 준호는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고향의 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자 준호는 자연스럽게 노래를 시작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목소리도 안정적이었고 감정 표현도 풍부했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노래했어요. 관객들도 점점 준호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결과 발표에서 준호는 예선 통과자로 선정되었어요. 상위 20명 안에 든 것이었습니다. 준호, 축하해. 영수가 기뻐하며 준호를 껴안았어요. 형, 우리 해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했어요. 예선 통과 상금 200만 원을 받은 준호. 이제 첫 대회 상금과 합쳐서 350만 원이 모였어요. 하지만 아직 1,45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준호에게 대호가 다가왔어요. 준호야, 정말 많이 늘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 고마워요, 형. 형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직 본선이 남았잖아. 거기서 1등하면 1,000만 원이야. 그럼 목표에 훨씬 가까워지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선은 2주 후였습니다. 본선 준비 기간 동안 준호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번에는 대호가 직접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본선에서는 두 곡을 불러야 해. 하나는 자유곡, 하나는 지정곡이야. 지정곡은 진도아리랑이었어요. 모든 참가자가 같은 곡을 불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진도아리랑은 한의 정서가 담긴 노래야. 그냥 기교로 부르면 안 되고 마음으로 불러야 해. 대호는 준호에게 노래의 의미와 감정을 설명해 줬어요. 준호야, 내가 할아버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봐. 준호는 대호의 조언을 따라 연습했어요. 진도아리랑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갔어요. 자유곡은 여전히 고향의 봄으로 정했습니다. 이 노래에 가장 자신이 있었거든요. 연습 과정에서 준호는 무대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연습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아야. 준호는 무릎을 부여잡고 아파했어요. 영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병원에 가보니 무릎에 타박상이 있었어요.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며칠간 아플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일주일 후에 중요한 무대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무리한 동작은 피하세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걱정이 되었어요. 무릎이 아픈 상태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준호야, 이번에는 그냥 포기하자. 다음 기회를 기다려.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형. 할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다음 날 할아버지를 병문안 갔을 때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체중도 더 빠지셨고 대화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번 주에 큰 대회 본선에 나가요. 꼭 1등해서 수술비 마련할게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준호야, 고맙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꼭 해낼 거예요. 본선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20명의 참가자가 최종 경연을 벌이는 날이었어요. 대회장은 서울 올림픽 공원 내의 큰 공연장이었습니다. 관객도 1000명이 넘게 왔고 여러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준비실에서 준호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어요. 아직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괜찮겠어? 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오늘은 꼭 해내야 해요. 드디어 준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15번째 순서였어요. 첫 번째 무대는 자유곡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준호는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1000명의 관객이 자신을 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첫 번째 곡은 할아버지와 함께 가장 많이 불렀던 고향의 봄입니다. 준호는 무릎이 아팠지만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번에는 지금까지 중 가장 좋은 무대였어요. 목소리도 안정적이었고 감정 표현도 완벽했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체 공연장이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곡이 끝나자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두 번째는 지정곡 진도아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진도아리랑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신데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겠습니다. 준호의 소개에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차원의 무대였어요. 14살 소년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깊은 한의 정서에 관객들이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노래에 담았어요. 관객석에서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감동받아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기립박수.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14살에 어떻게 저런 감정을. 정말 놀랍습니다. 무대를 마친 준호에게 대호가 달려왔어요. 준호야, 정말 대단했어. 나도 울 뻔했어. 영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결과 발표 시간이 왔어요.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3위, 김소희 참가자. 19세 여성이 3위를 차지했어요. 2위, 박민수 참가자. 23세 남성이 2위였습니다. 이제 1위만 남았어요. 준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국 트로트 왕중왕전 우승자는 사회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준호 참가자입니다. 그 순간 준호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준호, 준호. 관객들이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를 쳤어요. 1등 상금 1,000만 원. 이제 지금까지 모은 돈과 합쳐서 1,350만 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45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준호야,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할아버지 생각나서 울었어. 진짜 프로 가수 같았어.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음악 프로그램 PD입니다. 준호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KBS PD의 제안은 놀라웠어요.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특별 출연 제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출연료는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송 후 후원금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정확히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준호와 영수는 기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출연하고 싶어요. 방송 녹화는 일주일 후였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의사의 말에 준호는 절망적이 되었어요. 방송 녹화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호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준호야,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있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너한테 빌려줄게. 형, 그럴 수는 없어요. 형도 가수 되려고 모은 돈인데. 괜찮아. 넌 정말 특별한 친구야.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면 돼. 대호의 따뜻한 마음에 준호는 눈물이 났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동네 사람들도 힘을 모아주었어요. 박 아주머니가 주도해서 동네 모금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준호 할아버지 살리자.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주었어요. 50만 원이 더 모였습니다. 마침내 1,900만 원이 모였어요. 부족한 건 100만 원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1,900만 원 먼저 입금하고 수술 시작할 수 있나요? 나머지는 방송 출연료로 채울게요. 의사는 준호의 간절함을 보고 수술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술이 시작된 날, 준호는 KBS 방송국에 있었어요. 수술은 6시간이 걸릴 예정이었고, 방송 녹화는 저녁에 있었습니다. 준호야,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께서 잘 계실 거야. 영수가 위로했지만 준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방송 녹화가 시작되었어요. 전국의 생방송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전국 트로트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14살 이준호 군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준호가 무대에 올랐어요. 준호야, 안녕하세요. 먼저 우승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회에 나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준호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셔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지금 수술 중이세요. 이 시간에도 수술실에서 수술받고 계셔요. 준호의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관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할아버지께 들려드리는 노래를 불러볼까요? 네. 할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고향의 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준호가 선택한 것은 역시 고향의 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자 준호는 수술실에 계신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준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할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매일 아침 함께 불렀던 트로트, 그 모든 추억이 노래에 담겼어요. 꽃 피고 새우는 춘 3월 고향. 준호는 노래 중간에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꼭 건강해지세요. 앞으로도 함께 노래 불러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스튜디오의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전국의 시청자들도 감동받았습니다. 방송국에는 문자와 전화가 폭주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꼭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준호야, 정말 효자구나. 우리도 할아버지 수술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노래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사회자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호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노래를 들으셨을 거예요. 방송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 방송국 직원이 알려준 소식에 준호는 놀랐어요. 정말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감동받아서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준호는 감격했어요. 이제 할아버지 수술비와 치료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때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수술 성공하셨어. 정말요? 정말이에요? 응.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셨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할아버지의 첫마디에 준호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수술 잘 되셨고 앞으로 항암 치료만 받으시면 돼요. 우리 준호가 이렇게 큰일을 해냈구나. 할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는 마르셨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준호는 병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고향의 봄을 불러드렸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준호의 노래를 들으셨어요.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퇴원하셨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요양하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할아버지는 거실로 나오셔서 낡은 라디오를 켜셨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트로트 음악이었습니다. 준호야, 같이 노래하자. 네, 할아버지. 준호와 할아버지는 다시 함께 트로트를 불렀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방송 출연 후 준호에게는 많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음반사에서 앨범 제안도 했고 여러 방송사에서 출연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저 가수 되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그럼 학교는 다니면서 천천히 활동할게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준호는 학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어요. 주말에만 가수 활동을 하고 평일에는 학교에 다니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준호는 첫 번째 앨범을 발표했어요. 타이틀곡은 할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곡이었는데 준호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이었습니다. 앨범 발표 기념 공연에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많이 회복되셔서 걸어서 공연장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이 노래는 할아버지께 드리는 노래예요. 준호가 부른 할아버지의 사랑에는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노래가 끝나자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형과 함께 그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할아버지는 건강해진 목소리로 라디오를 켜시고 준호는 그 소리에 잠을 깨어 세수를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준호의 노래를 듣고 있어요. 준호는 매주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해요. 자신처럼 아픈 가족을 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준호의 위로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항암 치료도 성공적으로 끝나셨고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할아버지가 내 팬이 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제 최고의 선생님이자 최고의 팬이에요. 준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노래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싶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의 의미인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트로트를 부르고 있던 준호에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도 뿌듯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를 뛰어넘었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노래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네, 할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준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할아버지께서 여전히 건강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신 지도 2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준호의 든든한 매니저가 되셨어요. 준호의 모든 공연에 함께 다니시며 준호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세요. 준호야, 성공했다고 해서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된다. 네, 할아버지.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와 함께 노래 부르던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영수는 이제 준호의 전담 매니저가 되었어요. 배달 일을 그만두고 연예기획사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에 자선 공연이 있어.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공연이야. 좋아요, 형. 그런 공연이 제일 의미 있어요. 준호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준호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가정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호는 이제 준호의 소속사 대표가 되었어요. 준호와 함께 많은 신인 가수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준호야, 내가 보여준 진정성이 이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 형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후배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죠. 동네 사람들도 준호를 응원하고 있어요. 박 아주머니는 이제 준호 팬클럽 회장이 되셨고, 동네는
트로트 소년 준호의 고향으로 유명해졌어요. 매일 아침 6시 여전히 할아버지와 준호의 트로트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준호의 노래를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준호는 매번 무대에 서기 전에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정성껏 노래할게요. 저를 사랑해 주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게요. 여러분, 준호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14살 소년이 해낸 일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불가능해 보였던 2,500만 원을 6개월 만에 마련해낸 것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준호가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진심이 담긴 노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취업이 어렵고 집값은 비싸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죠. 하지만 준호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준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를 구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낼 수 있는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교나 테크닉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 감동하는 것이거든요. 준호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준호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형 영수의 든든한 지원, 김대호의 따뜻한 조언, 동네 사람들의 격려, 그리고 전국 시청자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의 사랑, 이웃의 따뜻한 정,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선의까지 모든 것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께는 준호의 이야기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준호 같은 청소년을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효심이라는 것이 옛날에만 있던 가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준호가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한 나이는 꿈을 이루는데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었어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어른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진심과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와 형과 함께 그 작은 집에서 살면서 소박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 아닐까요? 현재 준호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준호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준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요.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따뜻한 감정들이 깨어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보세요. 준호가 할아버지께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표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표현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선물보다도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믿음도 가져보세요. 준호 같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어보세요. 때로는 젊은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이 몇 시든 늦지 않았어요. 준호가 14살에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준호도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노래 부르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준호처럼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니까요.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